채소로 오면은 참조 질문이 RAG예요. 참조 질문, 모델 선택. 지금 보고서 작성이잖아요. 보고서 작성이고 요약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클로드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로드 3.5를 선택을 했고, 검색 기준에서 북셰프에서 RAG 사용 녹화법. 그러면은 데이터 준비가 끝났습니다. 데이터 준비가 끝났으니까 다음부터 이걸 한번 볼게요. 우리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준비는 끝났고, 데이터 분석을 해야 돼요. 데이터 분석을 왜 해야 되냐 그러면 현재 상황을 진단해야 된다라고 했죠. 다시 위로 올라가서 현재를 분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원인도 알아야 되니까 데이터부터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그래프도 그릴 거고 그래프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동평균으로 약간 예측을 할 거예요. 이동평균법이라는 것을 써서 예측 같은 거를 할 거고요. 시나리오별 예측 모델을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 자료 수집해서 생성형에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시나리오 하기 전에 엑셀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엑셀 파일 나오기 전에 시간이 몇 분이야? 벌써 10분이나 됐네. 아이고 이거 20분이 넘어갈 것 같네. 20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어디 보자. 다시 화면 전환. 제가 어떤 방식이든 이게 뭐 유튜브에 뭐 다운로드 링크를 건다던가 해서 공유를 드릴 거예요. 엑셀 파일로 만든 거 이제 매출 종합이고 매출 총합인데 오타 났네요. 총합입니다. 우리 엑셀 입력하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엑셀 유튜버들 많잖아요. 그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누구지? 그 오빠도 엑셀 너무 좋아. 저도 그 구독자고 그 책도 사고 그랬거든. 오빠도 엑셀 최고. 오빠도 엑셀이 저랑 콜라보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는 않겠죠. 그 양반 인사이트 있어. 그 양반 상당히 인사이트 있는 양반이. 그 양반 말고도 또 한두 분 정도 더 계시는데 뭐 여튼 그래서 매출 종합입니다. 뭐 이제 클릭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되죠. 그러면 아래는 뭐냐 그러면 제가 제품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제품이나 서비스인데 한 기업에 제품이나 서비스가 하나일 리는 없어요. 보통 두 가지, 세 가지 이상 됩니다. 저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6가지야 그럼 이 아래로 늘리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아래로 늘리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아래로. 옆으로 가면 안 돼요. 옆으로는 안 되고 아래로 인정. 말씀드렸잖아. 데이터 컬럼 이런 거 컬럼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 대부분 문돌이라 그래. 문돌이라 가서 무조건 옆으로만 가려 그래. 저도 그랬으니까. 뭐 여튼 이렇게 가서 아래로 확장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매출 총합 요거 수정하는 거 요거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클릭하면 또 이렇게 다 해놨어. 그래서 제품별 월별 매출액만 때려 넣으면은 여기까지가 자동으로 되게끔 얘는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인쇄용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뭘 한다 그랬어요? 화면 다시 돌아가서 그래프를 그리기로 했잖아요. 엑셀 갖다가 그래프 그릴 겁니다. 어떤 거 그래프? 요거를 그릴 거예요. 자, 볼게요. 옆에 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요거를 그릴 텐데 어렵지 않죠? 요거 그래프 그리는 거. 제가 친절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너무 친절하다. 왜 이렇게 친절하니? 삽입 누르고 추천 차트 누르고 행가열이 지정 안 돼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잡고 추천 차트 누르고 그래프죠. 요놈 삑 딱 이렇게 됐을 때 제목 바꿔야죠. 제목 매출액 추이죠. 월별 매출액 추이. 월별 요거 좀 못생겼다. 요 계열 1, 2 못생겼죠. 그거는 어디 갔지? 오케이. 못생겨서 그래. 이제 다시 잡을게요.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잡고 삽입 추천 차트 이렇게 잡고 떴죠. 이렇게. 얘는 월별 매출액이라고 할게요. 월별 매출액. 요것만 하면 조금 못생겼잖아요. 제가 그 다중회계 분석에서 설명드린 것 같은데 요거 누르시고 우클릭해서 추세선 말고 데이터 계열의 레이블 추가 있죠. 레이블 추가 요 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 확인 그러면 이렇게 숫자까지 나온다라는 거 뒤로 가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 그래프 보는 거 이거 뭐 그래도 설명해 줘야 되나? 하지만 전 열심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바뀌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해석이. 보니까
다행히도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는 궤가 같아요. 이것은 제가 데이터를 일부러 이렇게 튜닝했기 때문입니다. 궤가 같아요. 궤가 같다라는 거고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소폭 상승을 했어요. 궤도 같고 매출액 그 시계열 데이터도 같고 이걸 저는 궤가 같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매출액 시계열 데이터도 같고 소폭 상승했다라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이 팀이 하시는 이런 전략적 방향성이 매출액의 정의 방향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얘랑 23년도, 24년도 얘네 그 T 분석으로 이렇게 돌리면 돼요. T 분석으로 돌리고 상관 분석 돌려갖고 경로계에서 이렇게, 경로계에서는 안 보는 건 상관계에서 돌리고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통계를 따질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통계는 이제 나중에 따질 것이고, 기회가 되면. 네. 그래서, 방향성이 맞다라는 것이야. 그러면은 올해 사업 목표는, 제대로 됐구나라고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제품 일을 이렇게 보니까, 5개월 차부터 똑같이 가요. 제품 2는 오르락 내리락 해요. 얘는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자. 이렇게 올라간 거는 내가 현장이 아니고 현상. 오타 엄청 많네요. 예.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그러면 종업에서는 이렇게 할게요. 우리는 가정이니까 5월달까지 쭉 오르다가 일시적으로 내려왔죠. 일시적으로 내려왔다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했는데 요 포인트에 5월달 포인트에 우리가 홍보를 안 했다라고 할게요. 홍보를 안 하니까 떨어지네. 근데 하고서 8월달에 다시 홍보를 했어. 그래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홍보를 하면은 매출액이 오르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홍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이 보고서를 쓰는 주체 말고는 모르는 거예요. 즉 여러분 아니면 이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판단은 직접 하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제목 이렇게 안 넣었는데 얘는 제품 1이죠. 제품 1 같은 경우는 요 5월달 시점에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쭉 매출액이 일정해요. 쭉 일정합니다. 그래서 5월달에 매출액이 크게 차이가 없는 이에 대해서는 요때하고 마케팅을 꾸준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고민스러운 게 요때는 뭐냐라는 거죠. 왜 내려갔고 왜 뭐 내려갔냐. 이게 영양인자일 수도 있고 영양인자 아닐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6월달이 얘는 하락인데 얘는 올라갔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 왜 그러는지를 봐야 돼요. 원인은 얘네. 제품 2 같은 경우는 5월달에 쭉 떨어졌어요. 홍보를 하니까 쭉 올라갔네. 홍보를 하면 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5월달에 최고 매출을 했는데 이 하락한 이유는 제품 1의 마케팅을 주력해서 요것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 거고 얘는 홍보를 안 했어. 홍보를 안 했더니 쭉 내려갔네. 종국에는 얘는 올라가서 이제 유지는 됐는데 얘는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판단해야 되냐? 이 제품 1이 캐시카우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를 먹여 살려주는 캐시카우라는 것. 여기다 이제 뭐 캐시카우 이렇게 쓰면 되죠. 캐시? 아무튼 지울게요. 그냥 다시.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마케팅에 대한 홍보비에 대한 게 확 해서 변동성이 많구나. 그리고 실제로 내가 여기만 돈을 썼지 여기는 돈을 덜 썼다. 덜 쓰니까 쫙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이쪽 돈을 얘는 제가 이제 캐시카우로 이쪽 돈을 나눠서 요로 보내도 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제품 3은 뭐 이상해. 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제 주력도 안 했고 모르겠다라고 전제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분석이 끝나서 이 차트를 보니까 우리가 직전 연도에 어떠한 테스트를 했는지 뭐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내가 한 거는 되니까. 그래서 이 현상까지 해석을 했어요. 그래프 보고 해석했죠. 그 다음에 이동평균으로 예측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옆으로 넘어갈 건데 이동평균으로 예측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사실 대부분의 연차보고서에 이런 예측법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아마 내년도에 얼마를 예측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그 작성자가 통밥으로 합니다. 그 통밥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측을 해야 되죠. 항상 그 객관적인 근거 데이터로 해야 되는데 통밥으로 해요. 통밥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부러 넣었어요. 이 일부러 넣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의 보고서는 인사이트일 것이고 과학적일 것이다 라는 것들의 반증이겠죠.
자, 그래서 이동평균법을 말씀드리려고. 근데 이동평균법이 뭐냐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평균이 이동하는 거예요. 네 단위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자, 관측값은 무엇이냐? 2023년에 1분기, 실제 1분기 데이터인 거예요. 2분기 데이터, 3분기 데이터 다 같습니다. 여기는 관측가 실제 데이터고, 이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전체 1년의 평균이에요. 1년의 평균, 요것도 이렇게 평균, 이게 이동평균법입니다. 그럼 이 이동평균법에 의하면 2025년의 전체 매출은 얼마가 될 것이냐? 아, 더하기 빼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21840이 되는 거죠. 21840. 근데 이 이동평균은 저는 이렇게 잡았는데 요거는 이제 조절이 가능해요. 1, 2를 하셔도 되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2번, 3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3번, 4번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이동평균법입니다. 이동평균법인데, 조금 제가 더 잘난 척을 하자면, 자기 상관은 제가 뺐어요. 우리 이제 거기까지 알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아이고, 야. 그래서 2025년 이거 계산했죠? 21840. 2023년도의 매출액은 17500, 24년도는 21000, 2025년도에는 21840으로 해서 이렇게 스파크라인이 이렇게 갔습니다. 뭐 다 똑같은 거예요. 제품별 이렇게 다 예측을 한 거예요. 제품별 다 예측을 했고, 이거는 통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왜 이렇게 이제 똑같이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왜 따라갔냐 하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그리고 집어넣으면은 올라가고 안 집어넣으면 내려간다는 요 그래프, 요거 갖다가 요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현상 유지라는 결론. 자, 현상 유지는 뭐냐?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안 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안 하는 건데, 제가 홍보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매출액이 올라갔으니까 이때 2023년도에 홍보 비용이 1,000원이라고 할게요. 2024년에도 그냥 1,000원을 집어넣은 거예요. 똑같이 1,000원 집어넣었더니 매출액이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게. 그리고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작년이랑 똑같이 했어.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표현이고, 똑같이 홍보비를 1,000원 넣는 거고, 올해도 1,000원 넣은 거잖아요. 이걸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매출액은 올랐어요. 왜 올랐냐 그러면, 이 홍보 비용이라는 거는 이 홍보 비용이라는 거는 넣으면 나와요. 그리고 누적됩니다. 요런 것 때문에 제가 홍보 비용을 집어넣으면 매출액이 얼마가 나오는지도 예측 모델을 만들고, 이렇게 그 다중회귀 분석하는 것도 제가 이제 링크를 드렸었어요. 여기에다 다중회귀 분석 링크 하나 달아야겠다. 뭐 그런 거를 했는데, 뭐 여튼 무조건 홍보는 쓰면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계속 누적되는, 이게 아예 기본 상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화면 넘어가서, 저는 작년과 똑같은 방법으로 홍보했을 때가 뭐 이렇게 상승세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으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별 예측을 한 거예요. 시나리오는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더 있나? 더 없지? 뭐냐 그러면 직전 연도 유지.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다라는 이야기. 3차년도죠. 23년도 기준으로 24년도가 2차년도, 25년도가 3차년도, 내년도 똑같다라는 거야. 그 직전 연도 유지. 그래서 이제 목표값은, 요놈 볼게요. 목표값은, 요거 120% 넣었구나, 제가. 그, 목표값은 요거에 120%를 때려 넣은 겁니다. 작년에. 시나리오 직전 연도 유지를 저는 100%가 아니고 120%로 할당한 거네요. 제가 이렇게 설정을 했네요. 요걸 이제 뭐 직전 연도 유지라는 표현을 쓴 거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홍보 비용은 때려 넣으면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효과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현재 상태가. 왜 효과적으로 올라가지 않냐라고 결론을 내렸냐 그러면, 데이터가 말해줘요. 데이터가 이렇게 쭉 가잖아요. 만약에 이때 돈을 투입을 안 하면은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시가예요. 얘 같은 거 홍보 비용을 넣다가 이쪽으로 뭐 그런 게 이제 예시가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율은 직전 연도고, 그
기존 제품으로 홍보비를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늘어나요. 요거는 이제 정해진 거고, 신제품을 추가를 해서 확장하겠다라는 겁니다. 신제품을 추가를 해서 확장을 하겠다. 따라하면 성공합니다.